안녕하세요. 저는 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슬기입니다. 네, 슬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한희쌤은 잘 네,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쩌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죠? 네, 저희가 작년에 평등업 이어 말하기를 했었는데요.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여러 차별 이야기를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또 하냐고 막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더 넓은 공간에서 규모 더 키워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평등업 이어 말하기가 서울 마을 미디어 축제에서 컨텐츠상을 작년 12월에 받았다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리 많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2는 저희가 더 알차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한희쌤, 그럼 시즌1하고 2가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시즌1에서는 저희는 여성, 장애, 성소유자, 이주, 아동청소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모시고 서로 차별 얘기를 나누었어요. 시즌2에서는 활동가들만이 아닌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하시는 마을 활동가들과 같이 저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야, 또다시 되게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로 찾아갈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저희의 첫 번째 지역은 바로 네, 서대문구 가재울입니다. 네, 그러면 가재울 분들을 모셔볼까요? 오늘 저희가 모실 분들은 서대문구에서 활동하시는 가재울 라디오 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혹시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재울 라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빈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재울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장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젤 라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팀 이름이 가재울 라디오잖아요. 이 가재울 라디오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런 이름이랑 이런 것 유래나 그리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재울 라디오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서대문에 가재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가자동과 북가자동을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가장자리 동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재울에서 저희는 처음 라디오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째 되는 그런 마을 미디어입니다. 가재울 라디오에는 지금 성동격서라고요. 그 구의회의 회의록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시의회 회의록도 있고요. 그리고 가재울 음악수다방이라고 음악 프로를 2주에 한 번씩 유튜브 생중계로 그렇게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재울 라디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성동격서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호환쌤하고 창민쌤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들게 된 계기는 되게 간단한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마을에서 뭐 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데는 사실은 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네 소식은 많이 오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마을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구의회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취재 자체가 좀 어려우면 회의록을 읽자. 회의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거기서 나올 테니까 그 정보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진짜로 읽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 읽고 있고요. 회의록만 봐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될 법한 주제들도 있었거든요. 뭐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뭐 이런 이야기도 회의록에 담겨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뭐 여성 비하 혹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들도 사실은 되게 이제 회의록 자체에 그냥 그대로 들어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읽고 좀 더 많이 보다 보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는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기초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뽑긴 하지만 막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근데 되게 기초원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마을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전달하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회 회의록 같은 거 보면 되게 뭐 얘기가 되게 의미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앉아갖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되게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하시면서 좀 되게 의미 깊었던 약간 에피소드 기억나는 뭐 회의록 중에 요거는 정말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읽었던 거가 그거였죠. 저기 우리 급식비 심사위원회 얘기 좀 해주세요. 결식아동에게 이제 식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학 때 식비를 지원을 할 때 예산이 지급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급되는 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아이들을 심사를 한다. 그 심사 기준이 막 할아버지가 조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좀 큰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으면 밥을 챙겨줄 사람이 있는 걸로 강조해서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심사를 해서 거른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 심사 기준이라는 것도 뭐 조부모님 계시고 형 누나 있으면 다 밥을 확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나? 라는 의문도 들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이상한 부분이 되게 많았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기억이 잘 갑자기 안 나니까 계속 얘기해 주세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성인지 예산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그게 총 예산액이 76억인가? 70억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한 지역구의 예산으로는.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하나 성인지 예산서를 들여다봤더니 그 사업에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이유가 목표가 이제 주민 참여위원이 있는데 주민 참여위원 여성이 3분인가 4분인가 그랬는데요. 한 분을 늘리겠다, 여성위원 한 분을 늘리겠다가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70몇 억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이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 그러면은 70몇 억을 편성을 했는데 목표가 고작 이거? 라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성인지 예산이 뭔가 그냥 뭐 참여자의 성비를 맞추겠다. 심지어는 뭐 남성 참여자가 적으니까 남성 참여자 비율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성비 맞추기 사업이 되어서 편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페북에서 카드 뉴스도 봤습니다. 아, 예, 아, 할 때 또 조사를 좀 해봤는데 많이 주고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일단은 구의원들은 좀 웬만큼 듣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의원들을 평가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뭐 최소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뭐 아니면 뭐 장애인권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에 관련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기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서 누군가 계속 읽고 라디오로 그렇죠. 한다는 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많이 조심을 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하는 것들 몇 개만 좀 들어봤는데 이제 성동격서도 그렇고 뭐 이제 그때 조카야 세월을 아니거든 것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사실 인권 문제랑도 연관된 거기도 하고 차별 문제랑도 있고 저희 이제 저랑 슬기 쌤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국가적 법례기만 하지만 구에서 특히 마을이나 뭐 지역에서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대문구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근데 꽤 많이 조례들이 있더라고. 서대문 성평등 조례도 있고, 서대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뭐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뭐 복지조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게 결국은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잘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라디오 팀에서 혹시 하시면서 뭐 이런 차별 이슈나 이런 거랑 관련돼서 혹시 활동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거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족 중심, 4인 가족 내지는 이런 가족 중심이고 그리고 좀 어쨌든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은 상대적으로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이라는 그런 단위에서도 뭐 이주민들도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평등한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카톡방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이야기가 나왔나? 나오는데 분명히 그 방 안에 성소수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 모르죠. 마을은 그러니까 왠지 마을은 굉장히 그런 것에서 약간 무결한 공간 뭐 이런 생각하시니까 나는 성소수자 싫은데 근데 그 당사자 그 안에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정말 그냥 적나라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한편에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젤라드에 오시던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초기 그런 뭐 어쨌든 성정체성 관련한 그런 방송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셨던 분들도 저는 다 이해하는데 동성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있어요. 이렇게 누군지 밝혔으면 저희 많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모를 뿐이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같이 산다는 감각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게 좀 없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였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장애인이 차별받아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거의 한 90% 정도가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뭐 시설이 들어간다, 학교가 들어간다 하면은 사실 그 비율이 찬성 비율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당위는 인정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는 거는 좀 그렇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약간 차별이라는 게 되게 뭔가 엄청 막 거대하고 뭔가 되게 막 학대하고 막 정말 욕하고 이런 것만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냥 우리 주변에 안 보이게 되는 것도 사실 되게 차별이거든요. 우리가 뭐 볼 수 없는 거, 사실 볼 수 없는 것 자체가 되게 차별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차별이죠. 되게 큰. 이제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왜 못 돌아다닐까 라는 거는 사실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가끔 길 갈 때마다 그런 거 보고 나면 이제 볼라드라고 하잖아요. 이 차량신이 못하게 하는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돌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휠체어나 뭐 이런 게 못 다니는 키울 수가 거거든요. 없으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 상처를 입거나 근데 이제 그런 구조물들을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구조물들을 다 땅에다 깔아놓고 우리는 뭐 장애인 차별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것들을 가끔 보죠. 사실 저런 게 고쳐지면 모든 사람한테 다 네, 이해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핸드폰 보고 가다가 무릎 봤거든요. 자주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스마트폰을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가젤 라디오가 함께 활동했던 활동 중에 이제 성인지 관련한 그런 정책들을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전거 사용에 대한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서대문구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100% 다 남성용 자전거다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세워놓는 곳이 있잖아요. 세워놓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힘이 약하신 분들도 그냥 넣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들어 올려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자전거들도. 근데 울퉁불퉁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같이 주민들이랑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변화하거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한희 쌤이 저희 그
같이 있는 단톡방에 뭘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게 설문 결과였는데 서대문구 그 주민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였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네, 작년 여름쯤에 했더라고요. 거기에 11번 문항이 저 정확한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차별을 주로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누가 혜택을 가장 많이 아, 받았어요. 그래서 1번 보기 문항에서 제가 놀랐던 게 1번 문항이 일반 국민, 2번 여성, 3번 장애인, 4번 다문화 가정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럼 여성과 장애인 다른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 아닌가. 서대문에서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왜 그게 모르고 있었지? 어제 서대문이 인권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좀 하더라고요. 되어 있죠. 네. 네. 인권위원들의 뭐랄까 자격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검증이 잘 되지는 못하고 있고 이게 견제랄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나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 방송하면서 되게 반성할 지점이 많이 생기네요. 아, 일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좀 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드네요. 네.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거 약간 단톡방에서 있었다는 그 자료도 좀 주시면. 네. 네.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되게 근데 대답은 되게 좋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건 확실하게 딱 거의 70%가 뭐 차별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대답하고 네. 또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되게 높았어요. 차별이나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답도. 네. 상대적으로 뭐 일단은 장애인 시설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서대문은. 근데 이제 뭐 숨겨진 것들이 많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그냥 사람들이 이웃이랑 사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밍아웃을 다 했어요. 전 트랜스젠더고 다 커밍아웃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삼척이거든요.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제일 커밍아웃 못한 게 앞집 아저씨, 그러니까 고향집 앞집 아저씨한테는 아직까지 친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못해요. 엄마도 친척들까지 다 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 약간 더 왜냐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동네에 계속 사실 거니까 저는 뭐 어차피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가끔 내려가지만 계속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고 약간 뭔가 소문이 나거나 이런 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도 이제 고향집 갈 때 앞집 아저씨가 있다 하면 이제 호텔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에서 커뮤니티나 뭐 동네에서 자기가 이제 소유자로서 하는 게 정말 약간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아직 뭐 지역에서 이렇게 뭐 커밍아웃이나 동성애 의제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있다. 동성애 뭐 성 정체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만나면 뭐 이렇게 책 모임을 하거나 뭐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약간 선생님들 본인들이 겪은 뭐 차별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다 걸리자 큰아들이었고 아들 장손. 네, 뭐 장손이고 뭐 남성이고 뭐 이러니까 뭐가 있었을까 차별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 얘기부터 하면 되게 차별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머릿속으로 뭐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거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이 어떤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기까지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성 대 여성이랄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좀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었던 지점은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차별을 한번 만들어 팀에서 한번 차별. 사무실에 네. 사무실에 그죠, 그죠. 사무실 권력 관계하잖아 이런 거. 커피 좀 커피 신문 시키고 저희 커피 담당이죠. 사무실에.
아까 타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사실 비슷한데요. 저도 뭐 장남이고 남자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차별 당할 건덕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청소년기에 되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받은 어떤 청소년에 대한 차별 이런 게 굉장히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내 머리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그 뭐 심지어 학교에서 맞고, 또는 저는 이런 것도 좀 기분 나빴어요. 처음 보는 선생님이 나한테 그냥 초면에 반말 바로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막 맞고 이런 건 너무 싫어서 그게 되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 분야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걸로 차별받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비장애인의 남성이 이러니까 그때 잠깐 차별받았던 게 되게 각인된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좀 각인된 것 같아요. 사실 뭐 누구나 어릴 때는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이제 나이 먹으면 노인이고, 사실 그래서 뭐 시기별로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차별 안 겪는 것 같아도 노인이 되면 이제 또 뭔가 좀 새로운 뭐 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정죄했다고 하셨습니다.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노제. 타이밍이 저는 못 들었어요. 타이밍이 밖에 계셔서 좀 똑바로 한번 더 여기서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워낙 여자라는 것이 사실 공기처럼 주는 차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사실 되게 둔해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그런 페미니즘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고,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매일 뭐 문제 제기하고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한 20대 중후반 들어서면서는 약간 그냥 뭐 그래 이러면서 적당히 하자 이렇게 가다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의 또 새로운 다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되게 예민하게 또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이렇게 좀 다시 되살리고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은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그냥 되게 저 작은 것도, 왜 식당에 가면 꼭 그 수저통을 내 앞으로 준다거나 혹은 뭔가 이 국을 푸는 거를 내 앞으로 준다거나, 남자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그런 것부터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여성 비하 발언, 그러니까 뭐 버스 운전기사가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라는 말, 표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너무 헤아릴 수 없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부터는 일을 하면서 그런 받는 차별이나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언어로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뭐 개그 프로에서 비하하고 네, 그렇죠. 외모 비하 뭐 이런 것들도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자존감을 제대로 잘 유지하는 게 힘든 세상이긴 하죠. 네. 저 뭐 오늘 아침에 있던 것도 다 얘기할 수 있고 어제 저녁에 겪었던 거 이런 거, 그런 게 워낙에 일상적인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제가 사장인데, 제가 여기 가져라디오 대표일 때, 지금은 대표가 아닌데 대표일 때 지금 누가 대표인가요? 지금은 여기 예. 이분이 대표시고요. 대표인데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밖에서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사장 나오라고 해 이렇게 하거나, 뭔가 사장을 한 번은 사장 바꿔 혹은 남자를 바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여성들이, 그런 걸 좀 알았죠. 저 되게 비슷한 경험인데, 이주 노동자분들도 동행을 해서 노동부나 법원에 가는 하고 있어요. 노동부를 가면 이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그런 통역도 있고 그리고 정말 노동법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잘 가고 있는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약간 흐름이 사업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통역은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또 거기서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대우를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권 때문에 공장에 전화를 하면 네, 다 처음부터 무시를 해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 전 진짜 얼마 전에 이렇게 몰랐던 경험이 이제 뭐 사건이 있어서 이제 직업이 변호사고 해서 이제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고소인 당사자 두 분과 저랑 다른 변호사님 그래서 4명이 갔는데 다 이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대 많아야 30대인 분들이었는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반말하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이 민간에서 반말을 상상 못 하잖아요. 거절하거든요. 근데 검찰 공무원이 가서 왜 왔어? 뭐 누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반말을 틱틱하는 거였어. 내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왜 반말이세요? 하니까 그 사람도 약간 놀랐나 봐요. 그런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벙쪄 있다가 근데 딱 보다 보니까 변호사가 같이 있다가 하는 거야.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야. 아 변호사님 같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존댓말을 시작해서 약간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놀랐던 경험이기도 해요.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만나는 거 옆에 뭐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사실 민원인한테 아무리 우리도 대놓고 반말하는 경우가 없는데 검찰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아직 없긴 하거든요. 차별의 경험이 없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사실 이제 차별이 별로 없다는 네. 게 또 좀 남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남성분들이 계속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받은 기억이 없는 것이지 차별은 이렇게 널리고 깔렸는데 사실은 뭐 그 자기가 차별 안 받는다고 괜찮은 사회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사실 않나. 차별이 뭐 물론 어떤 사람은 차별 안 받을 수 있긴 한데 차별이 사실 어떤 특정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게 결국은 차별하면은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게 되거든요. 아니 뭐 회사들이 그래서 사실 뭐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차별 안 한다는 뭐 선언도 하고 하는 이유가 회사는 아는 거예요. 이게 차별하면은 소위 말하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차별받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다. 우리는 그럼 뭐 여성이 차별받는 회사에 안 들어오고 장애인 안 뽑고 근데 그 중에 장애인이나 뭐 여성 중에서도 정말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있을 건데 못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손해다. 그래서 사실 되게 이윤적으로도 움직이는 되게 손해를 본다. 근데 사회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전체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혹은 특정한 사안에서 뭔가 좋게 만들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 있으면은 다문화 지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차상위 계층 이외의 그런 빈곤 계층에는 지원이 안 되고 다문화 지원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 자체가 뭔가 서로 비교하게끔 만들어서 상대방 걸 뺏어서 내가 나한테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책이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 들으니까 되게 이런 활동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활동 우리 한번 같이. 차별금지법 되려면 항상 사람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니, 국내에서도 예전에 똑같은 얘기인데 보육 문제 얘기할 때가 제일 심하거든요. 보육 왜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순위로 따질 때 다문화라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 국립 어린이집이나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립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순위가 아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육을 할 때 그 다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엄마들은 뭔데 이렇게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역차별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방향이 약간 그러면 국공립을 더 만들자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근데 그런 구조나 그런 심리들이
사실은 뭐 이런 남녀 가정의 어떤 공익 보육의 문제랄지 뭐 지금도 있죠. 남성들이 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지 해서 좀 많이 녹아나고 있는 건데 그 문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 주기도 그냥 차라리 보편적으로 쫙 깔고 뭔가 특정 누구만 하고 혜택 보고 누구는 약간 뭐 혜택 안 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실 되게 혜택 받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뭔가 네. 훼손이래야 되고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보다는 필요 없는데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차별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뭔가 불만이 있고 예민한 것 같고요. 승희쌤도 뭔가 되게 화가 있지 않아요? 평소에 쌓인 우라가 우라 잠을 잘 때 타면은 오늘 낮에 있어 내일 떠오르는데 막 한 대 때리고 싶어. 지금 다들 차분하게 억누르면서 방송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부러 진짜. 억누르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아까 말한 거 그대로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화를 굳이 억누르시진 않을 수도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아까 공동체 미디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 공동체 미디어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면은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뭐 아니면은 장애인, 뭐 성소수자, 뭐 청년, 뭐 청소년, 어르신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근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만 드리는 것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그렇죠. 것인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고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요즘에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들어 놓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코드를 만드셔야겠네요. 그거 반드시. 진짜 너무 중요한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약자들은 내가 사실 목소리라는 게 들려야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단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너무 중요한데 목소리를 내도 이게 들리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런 이것도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말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미디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 방송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주민 방송 맞는 건가요? 이주민 방송 맞는 건가요? 이주민 방송 맞는 건가요? 한번 지금 어제 모르고 오신 거 아니죠? 잘못 온 거 아니야? 뭐 담배 거죠.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가식적인가요? 거짓말하는 게 좋았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기 참여하신 소감 또는 뭐 이렇게 본인 많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차별 얘기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뭐 한번 어떤 느끼는 점들 짧게 그냥 마지막 마무리 발언적으로 한번 여기 창민님 한번 일단 첫 게스트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차별, 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뭔가 말로 정리해 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자기도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볼 기회가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저는 차별에 대해서 혹은 평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되게 많이 접하고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지만 이게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사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사안별로는 좀 고민했는데 이렇게 이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할 거리가 많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게 떠들고 나면 이렇게 말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떠들고 나서 뭘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해버렸구나 여기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미디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어떻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무들 좀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별금지나 뭐 평등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단순히 이렇게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 법제도가 이렇게 지역 사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날 수 있게 만드는 방식들은 단순히 이제 뭐 법을 바꾸는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법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어쨌든 이런 마을 미디어, 마을 뭐 공동체 미디어, 마을 살이, 마을의 활동들이 그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좀 더 밀접한 상태에서 바꿔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호환쌤 말이 정말 딱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야 달달하실 수 있어요. 뭐 괜찮아요. 네, 그걸 보내- 필요하실 때 좀 차라리 보내자고. 주세요. 저희 사전 한 한이쌤은 예, 저 이제 이 시즌 2 첫 방송이라서 되게 어떻게 할까 막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사실 세 분이 뭐 다 너무 얘기가 술술술 나오시고 필요한 얘기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호환쌤 말대로 이제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문제이기도 해서 이렇게 일상의 차별 얘기를 계속 나누는 자리들이 주기가 좀 좋겠네요. 네. 슬기쌤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오늘 그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베테랑 분들과 함께 해야 돼서 너무 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별거 없었죠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정말 저도 이제 다시 제 지역, 제 마을, 동네로 돌아갔을 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전 미디어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만난 사람들과 할 수 있을까를 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재우 라디오에서 오신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가 미리미리 전달해 주시면 그때 있어요. 그때 이게 네. 녹화 들어와다 주시네. 상대가 이럽니다. 아, 예. 다시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 구호를 마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등 아, 마을 네, 감사합니다.